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수원지검에 나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문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안 가면 좋지만은 갔던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면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나옵니다. 서명 날인을 하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조사를 받고 서명 날인을 안 하고 튀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걸어놓은 제목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 저승사자를 보았나 허들쩍 놀려가지고 서명 날인도 않고 튀었는 거 아닌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 짓고 살다 보면은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서 8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우리가 추측건데 완전 개박살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진술한 진술 조서에다가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난 가겠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래 하는 거는 정말로 나쁜 선례를 많이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대 야당 국회 300명 의원 중에 167석인가 8석이가 되는 그런 민주당의 당 대표고 또 국회의원이라 이래가지고 검찰을 이렇게 무시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그런 피혐의자 피해자 이런 정도의 분리댕겨야 되는 이런 꼴꼴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을 빙자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서명날인도 안 하고 나오는 이런 꼬라지를 보인다는 게 뭐 어지간히 좋은 꼬라지는 아니고 정말 칙칙하고 또 오징어 긁고 쭈글쭈글하다. 응? 과거에 대통령들도 자잘못이 있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는 서명날인하고 나오는데 뭐 대통령은 아니잖아. 에? 뭐 잘났다고 서명날인도 안 하고 뛰어나온단 말이야. 자잘못이 있으면 거기서 발 꽂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절차적인 조사의 순서로 돼 있는데 순서를 망각하고 티 나와가지고 뭐 객단 소리하고 말이야. 2가지 3가지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자기가 지금 우국 총경에 민주투사라고 그런 꼬라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저런 말씀이나 행동은 아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소환받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지금 피의자가 돼가지고 검찰에 소환조사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범이야 잡범이야. 이 변두리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게 뭐가 그리 잘났다 그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문에 지금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사하는 거 이래 보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런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문제가 자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에 불러다니는 거 아니야.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그리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성남FC 후원금 이 정상적인 절차로 했고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똥개처럼 불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부르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자기의 이 몰골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뭐 잘났고 어지간히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거기에 그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부족한 청탁을 들어주었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나 뇌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벗고 나오면 되는 거야. 어제 검찰에 출두하는 경우만 해도 쌍방울이라는 그런 민간기업이 어떻게 북한과 대북 사업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오라 가라 묻고 답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이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이 지나치게 지금 뭔가 국가를 위한 민주투사라든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는 한 가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국민들을 오해, 잘못 보이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말이야. 저는 그런 이재명 행동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그런 당 대표실에서 자기네 그 말이야 당원들 자기네 국회의원들 앉혀놓고는 어떤 말을 뭐 시부리든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검찰 앞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 검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태도와 할 수 있는 말싸구리가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려요. 이제 검찰 소환을 받고 수원지검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 개각을 하라느니 뭐를 하라니 뭐 민생을 챙기라느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본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에 나갔는가에 대해서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은 국민들 앞에 이렇게 드나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이런 얘기 정도도 한마디 아니하고 말이지 자기가 마냥 뭐 민주투사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의 동정도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고 서명 하지 않고 나왔는 거는 나는 그 속에서 저승사자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말이지 그 못 볼 것을 그런 것을 보고 나면은 겁이 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며 얼마나 탈탈탈 털렸으면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조차도 이 서명 날인을 못하고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편 또 동정심이 가기는 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10시 반 정도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한 8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이 점심시간은 이재명이 지금 뭐 단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단식 중이라는 게 그 사람들 얘기니까 단속 중이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만에 이재명은 단식 중이니까 휴식이나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 40분 동안 휴식을 취했답니다. 그리고 오후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6시 40분까지 조사받은 이재명이 3시간 정도 6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3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인도 뭐하고 9시 43분 이 정도에 그냥 조사하던 방을 그냥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 당대표라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실에서 이런 행동해도 돼요? 국회의원이라고 있다고 행동해도 되느냐 이 말이야. 일반 범죄자들은 있다고 짓 안 하잖아. 있다고 짓도 얘기해야 돼 말이야. 간통했는 사람이라든가 강간범들도 있다고 장난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닌가? 왜 여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서로 상의해가지고 고치고 보충해 엮고 해야 되는 게 이 절차 아니야? 그 절차 무시하고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된 사연인지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밖으로 나와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수원지검 청사 후문으로 나왔는데 11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대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기에 있는 기자들인데 기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물으니까 이재명이 대답하고는 하는 게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검찰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성태의 말을 그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 갖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만 괜히 허비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그런 형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아주 뭐 대단한 국가관을 얘기했어요. 조매한 그 성남시 하나 옳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안 되길 천만다행이지.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힘을 쏟으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고, 국민의 민생 문제,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뭐가 금방 날 것 같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의 힘을 빼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조사가 다 완료됐답니다. 다 되고 자기가 받을 시간만큼 받고 나오면서 조사가 다 나오면서도 조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라 12일 날 나오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12일 날. 이 얘기는 어제 들어갈 때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것을 1차로 보고 2차로 12일 날 검찰하고 둘이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출두하기로 했고, 이런 발표가 있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자기가 이 안에서 자기가 먼저 이 얘기를 해놓고도 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이재명이 무슨 힘이 있겠냐, 무소불위의 검찰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 신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2일 9월 12일 2차 소환 통보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마치 검찰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조사를 다 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5번째가 되든지 6번째가 되든지 계속 나가겠다, 2차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박영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검찰이 12일 조사를 통보했지만은 날짜는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12일 날로 이재명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변호인 박근택이 이재명이 육성으로 진술한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소개해 달라고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이 박근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직접 이재명 대표 직접 말했고 진술서를 써가지고 갔는 진술서 인용한 거는 몇 개 없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 8쪽짜리 진술서를 냈는데 그 진술서는 그렇게 많이 써먹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까지 4번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준비해 갖는 진술서를 내고 거의 사실상 전부 거의 다가 진술 거부 내지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어제는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 이러니까 진술서 인용은 별로 하지 않고 일일이 자기가 이재명 대표 자신이 육성으로 다 답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제 그 조사에서 대표적인 것은 김성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 김성태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전력이나 돈을 버는 형태, 모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김성태의 접근을 자제했고 허용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어제 조사실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불법적인 거라든가 합법적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현금을 지원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재명이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김성태에 대해서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김성태를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자금을 거래하고 뭐
그래 하고 나서 진술서에 없는 이 새로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인 현근택이는 그 조서 열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분의 1만 열람했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열람했는 게 3분의 1밖에 못 했으면은 8시간 조사받았는 걸 3시간 열람해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했으면은 얼마를 더 열람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걸 다 열람을 하고 나와야지. 열람이 안 되면은 서명 날인을 하고 나와야지. 효력에 서명 날인 안 했는 거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봐서는 검찰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모레 9월 12일 날 가가지고 조사 마주 받고 아래 9월 9일 날 있었던 거하고 같이 합해서 한 장에다가 서명 날인을 하면 모를까. 그거를 또 검찰이 인정해주면 모를까.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효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거 서명 날인 안 하기 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진술한 거기에 대한 효력은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2차 조사를 받을 때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재명은 다시 고민하게 되겠지요. 참 이게 진짜 이게 국회의원 진짜 이 특권 내려놔야 되지. 인간 국회의원이 뭐 별종이라.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9시 43분쯤에 밖으로 나가서 기자들을 있는데 브리핑 할 때 그 브리핑을 이렇게 해제키니까 검찰이 들어서 억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검찰이 안에서 들어보니까 검찰이 들어서 억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검찰이 이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검찰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 조서 열람에 관해서는 이재명 측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조서 열람 도중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렸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누락됐느냐 이거를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면은 어떤 부분 어떤 얘기가 누락됐는지 본인이 스스로 밝혀가지고 검찰이 진술 조서를 바로 쓰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본인이 조사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검찰이는 데다가 불성실하고 정확하지 못한 그런 조서를 작성했다고 추궁만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실을 빠져나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이거는 조사가 덜 된 거. 이런 행동은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 안에서 밝혀야지. 검찰 입장문을 보면은 그래요. 출석 전에 이미 이재명은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 9시까지 9시 이후에 심야 조사까지도 동의하고 종일 조사의 사전 약속도 동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필요 최소한의 그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에 가름한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질문과 관계도 없는 반복적이고 장황한 그런 필요 없는 설명, 그리고 김성태가 깡패다, 뭐 불법 도박장 했다, 주가 조작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냥꾼이다, 자기는 만날 생각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로만 장황하게 했고, 검사가 묻는 질문과는 무관한 그런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이어가기로 해가지고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12일 다시 12일 조사 검찰 출석하기로 한 거, 이것도 이재명 자신이 먼저 요구한 거랍니다. 9시 이후에 심야조사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했는 게고, 이 12일 자 출석하기로 했는 거, 오늘 미진한 거 더 하기로 했는 것도 자기네들이 이재명이 먼저 요구한 거라 하잖아요. 이래놓고 뻔뻔하게 밖에 나와가지고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로서 인간 위에 놀라 하는 이런 특권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지탄받아야 되는 거야. 검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또 조사해 주게 되면은 12일에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서 검찰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6시까지만 조사하면은 심야조사 안 하는 대신에 12일 날 나오겠다. 이거를 이재명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용해 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먼저 오늘 여기까지만 해주고 6시까지 하면은 그전 다음에는 12일 날 나올 테니까 그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나가가지고는 그래 놓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개뻥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이? 검찰 측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입장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민주당은 정말로 뻔뻔한 거예요. 이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 백현동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지금 끌고 있는데도 한마디 미안하다는 얘기,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도 건칠성 수석 대변이라는 자가 이 브리핑에서 충분한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도 추가 조사안까지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가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무슨 이따고 또 이왕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재명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또 검찰인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칠성 이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검찰은 시정일관 시간 끌기식으로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간을 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차 요구를 했다는 데 대해서 뭐 유감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재명이한테 물어봐. 건칠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초등학생도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일단 자기가 내뱉은 말에 진술 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그 재판장을 뛰쳐나왔는 거야. 6시까지 조사했는 내용을 9시가 넘도록 3시간 정도 저쪽에 열람을 했는데도 3분의 1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허황된 얘기예요. 도저히 어쩌고 저쩌고 행설수설하면서 내가 왜 진술한 거 중요한 거 뺐냐? 뺐으면 열면 되지. 왜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튀어나왔는 거야? 톡 있는 거 아니야? 대북 송금 혐의 관련 증거는 유일하게 김성태나 이화영의 진술뿐이었다고 또 이 일관성이 없다고 계속 이런 어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 방송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만 해도 지금 그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고 각종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들로 봐서도 물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경기도 내부 문서, 문재인 시절 국정원이 생산했던 그 문건 내용,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의 법적 증언, 그리고 SBS가 또 동영상 확보한 거,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하고 북한하고 경제협약식 할 때 이때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물증이 있고, 이재명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가, 자기가 놀래서 화들짝 했는 것 같아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나갔다가 들이대는 정저와 들이대는 문건에 대해서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탈탈탈 들린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리니까 자기 진술했던 거 그대로 사인하고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구속이구나. 이거 피해야 되겠다. 이거 일단 한 번은 끊어야 되겠다. 이 순간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다. 이거 완전히 작전 실패로구나. 이래가지고 어제 그 하던 일들을 순조롭게 나가던 일들을 중단시키는 그런 역할로 그냥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끊고 나서 다시 전략을 재정비해가지고 9월 12일 날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이재명의 들쑥날쑥한 행동, 일관성 없는 갈짓자 행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명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한마디라도 좀 진실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검찰하고 둘이 마단자 있었는데 그렇게 검찰과 이재명과 얘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누굴 믿어야 되겠노? 그렇게 한다 해서 무슨 대세를 바꿀 수 있는가? 지금 대세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구속영장 쳐가지고 국회 본회의 거치고 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그냥 기소돼서 재판 받느냐? 아니면은 저거랑 저거 교도소 가가지고 재판 받느냐? 그거야. 그 대세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재명이 똥줄이 타기는 탔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보기 힘든 광경을 연출해냈겠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에 이것도 못 서명 날인도 못하고 나올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 심각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마무시한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생똥이 줄줄 나오는 똥줄 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들을 우리는 해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 못했다고 법정에 그러면은 법정에서 그 얘기하지 왜 나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재명은 정치 검찰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젯밤에 수원지검의 언론에게 수원지검이 하도 이재명이 밖에 나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해서 수원지검이 언론인들에게 한밤에 긴급 공지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재명의 조사는 상당히 뭔가 큰 게 걸려들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게 되고 어쩌면은 이재명은 이번에는 가결이 돼 가지고 구속영장이 집행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버티던 이재명이가 나온 이유조차도 이상하고 이렇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듯 하다가도 어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도 이상하고 국민들은 다 똥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왜 이 법적인 절차를 모르겠어요. 아니까 무서운 거지.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또 궁시렁 되니까 검찰이 그냥 두고 못 보고 입장문을 언론인들에다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고 쫙 돌려버리니까 이재명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구속 사유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도 검찰도 공감할 수 있는 구속 사유,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딱 터졌기 때문에 지금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나왔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은 정말 오만방자하기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하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 저기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대통령이지만은 조서에 서명 날인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 많다 이래가지고 갑질 정당, 갑질 국회의원, 갑질 당 대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했다고 공격을 하고, 조작했으면 조작해내는 걸 밝혀야지. 자기가 변호사니까 더 잘 밝힐 수 있잖아. 응? 이렇게 하면서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지금 맹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맹비난이 그대로 맹비난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가지고 검찰은 이재명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폭로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런 후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지검은 이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이재명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 태도 때문에 조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피의자 건강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는 그 조사하는 그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자기가 위험한 거는 안 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 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두 번째는 내가 9월 12일 날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조사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끝까지 진짜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런 비열한 작전으로 나오면은 앞으로 이 이재명의 이 비열한 방법이 앞으로 강간범, 강도범,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다 들어오기 전에 단식하고 양심선언하고 이래 하면서 이재명의 행태대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법질서 어떻게 잡을 거야? 이재명은 정말로 아주 사람이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는 건데 나 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생다지로 올가맨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검찰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되겠어요?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란 말이야.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이 검찰에다가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이렇게 머리 숫자 많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민이 보고 있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이재명 자신이 먼저 검찰에 요구해서 검찰이 수용해 줬으면은 이 12일 날 법의 심판이,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끔한 깨끗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재명도 지도자로서의 모습, 지도자로서의 체면, 지도자로서의 위신을 한 번쯤은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하는 것은 살인 강도들도 이런 뻔은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있을 12일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검찰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조교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